아니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죽을 때 다 서럽다 그러는 거예요. 딸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걸 수도 있어요. 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한 18kg를 뺐어요. 육아하면서 뭔가 통제 안 되는 것들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최소한 내가 설밀나티를 안 먹는 맞아. 노력을 해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쁨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맞아. 내가 언제 이렇게 편안함을 느꼈을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 음. 이렇게 해서 삶 자체를 고쳐야지만 이게 다 유지가 되는구나. 한순간에 굶고 한순간에 운동 빡시게 한다고 해서 이 한순간에 몇 킬로 빠진다고 해서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15kg 뺀 거예요. 운동은 그냥 꾸준히 점핑도 하고 요가도 하고 식단은 따님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지금도 조금 어려우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거는 벗어난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쉬운 게 없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얘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맞아. 생각이 아, 갑자기 맞아요. 드는 거예요. 어른인 나도 너무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든데 하물며 너는 얼마나 더 힘드니.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응원해주지 못한 시간이 너무 미안한 맞아요. 거죠. 아유. 왜냐면 남들하고 비교했고 그리고 너는 왜 그러니라는 나의 잣대를 가지고 얘한테 자꾸 바꾸라고 했었고, 이 아이가 저한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만 바꾸라고 하냐고. 근데 제가 그걸 입버릇처럼 얘기했나 봐요.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좀 더 바뀌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엄마는 내 편을 안 들고 자꾸 나한테만 바꾸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남은 고칠 수 없으니까 너가 바뀌는 게 빨라라고 했는데 그건 그 아이한테 너무 너무 크죠. 나의 무지함이 아이한테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상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딸한테 했던 거예요?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 너를 그렇게 품어주지 못해서 너도 더 힘들었을 텐데 나보다 정말 나는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해봤어요? 못했어요? 예. 오늘 가서 그거 해보면 하셔야 되겠다. 돼요. 오늘 가서 그거 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한번 그 느낌을 네. 한번 딱 느껴보시면 참 빠른 길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아이 같아요.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렵죠. 너무 떨려요. 편지 쓰세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주세요. 딸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걸 수도 있어요. 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나는 너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게 엄마가 몰랐더라. 그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얼굴 쳐다보고 하기 자꾸 막 눈물 나면 써서 솔직하게 써서 호주머니에다 쓱 넣어주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반성하게 되는 게 저희 딸도 큰애가 딸이거든요. 많이 힘들다고 한 적이 있고 재수하면서 거의 방에 갇혀서 지냈어요. 그게 너무 안쓰러운데 얘를 끌어내고 싶은데 그게 또 제 욕심처럼 느껴져가지고 걔를 그냥 그대로 두기도 하고 얘기도 막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얘를 풀어주고 얘를 좀 자유롭게 놔둔다고 생각해서 그냥 알아서 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엄마는 그냥 그렇게 옆에서 있어줄게. 뭐 지켜봐줄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너무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부담이었대요. 엄마는 엄마 나름 열심히 산다고 뭐 이렇게 살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하면 돼라고 하는 게 자기도 뭐 배워본 적도 없고 자기도 누군가 뭐가 주어져 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선택하고 자기가 다 그 길로 가는 거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 알아서 하라는 게 엄마 기준에 맞춰서 알아서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알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대요. 나는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고 너 알아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한 게 자기한테는
그런 하더라고요. 의도로 한 건 아니, 네, 아니, 네. 하는 그런 건 의도로 한 건 아니었어. 아닌데, 너에게 조금 더 풀어주고 좀 기회를 더 주고 네가 생각하는 거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얘기였는데 재수할 때쯤 해줘. 그게. 아니, 고3 재수할 때 이때쯤 근데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어릴 때는? 워낙에 지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네.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게 뚜렷한 아이였고 어. 집중력이 강한 아이여서 자기가 뭘 한번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지금 전공도 그림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빠지면 옆에서 밥을 먹어라 뭐 해라 이게 하나도 안 들리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거를 놔두면 지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개입하지 않고 너무 또 부담을 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렵다 진짜. 네, 그게 맞아. 받아들이는 게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도 그래요. 아, 조금 더 이렇게 가다듬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라고 또 서울에서 혼자 사니까 더 불안한 마음도 있고 막 더 잔소리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사니까 이젠 다른 개체구나. 내 품 안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해서 많이 놔졌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오면은 잔소리를 해서 처간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왔어 딸 하고 한 번 안아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 이렇게 딱 훑은 다음에 뭐는 왜 안 추운데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집에 왔구나.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는구나. 근데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아까 예림님도 하셨던 게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들으셨네. 네네. 맞아요. 네. 그거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네. 얘기. 입만 아픈 네, 얘기. 네, 네. 그래서 제가 파워제이거든요. 저는 지 지금까지 오늘 제이 특집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생겼던 버릇 제이 아닌 두 사람이 제이. 저도 제 일하면서 생겼던 버릇이에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렇겠다. 맞아. 병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모든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 할 때 우선순위를 딱딱딱딱 정해서 이거에 제 우선순위부터 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집에든 애들이든 모든 걸 계획을 하고 그렇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부터 해결을 오늘은 이것부터 해결, 이것부터 해결. 맞벌이를 하면서 애 둘을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애 많이 근데 쓰셨다. 시어머니랑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것 때문에 버텨서 2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애들도 조금 약간 그 강박적인 게 또 생겼겠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딸이 그때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는 파워제이잖아. 나는 절대 제이가 될 수 없어. 요즘에 그 MBTI가 나오니까 네, 그걸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엄마 나는 절대 제이가 아니야. 엄마가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다르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여. 굉장히 건강하네요. 네. 굉장히 네. 건강하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해줘. 인정을 하면 엄마 마음이 편해질 맞아, 거야. 엄마가 지금 엄마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이 안 편한데 엄마가 그걸 좀 놓아주고 맞아. 엄마 기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머리가 이렇게 삐치든 맞아. 이렇게 누워있다 그대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 얼굴에 용수철 자고. 베개 자국이 있든 내가 살아가는 거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 엄마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잠깐 이 대목에서 네. 내가 고3 때 야간 자율학습하고 왔는데 용수철 자국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몇 시간을 엎어져 자고 그런데 야, 몇 시간을 엎어져 자고 있으면 그 용수철 자국이 그렇게 오래 배겨 있냐? 그 연습장에 용수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 그 소리. 어머니부터가 진짜 되게 잘 웃겼어. 되게 받아들여요. 되게 유머러스. 유머로 넘어가네. 진짜. 아유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고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해준다고 됐어요. 한 네네. 건데 네, 하나도 생각해주. 도움이 안 되는. 네.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으면서 그 마음의 사랑이 99.99 1%는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1%게 그게 있었으면 들어가요, 그걸 그게 느꼈을 들어가죠.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말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만 표정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거를 또 오늘 또 새삼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설프게 약간이 없거든요. 1%만 빠져도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법은 없어요. 공감해줬다고 꽝. 생각하는데 그럼 꽝. 네, 꽝이었던 거죠. 거의 한 몇십 년을 꽝이 너무 쉽게 들키네요. 아니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죽을 때 다 서럽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는 다 꽝이었거든. 근데 우리 엄마한테 내가 또 그렇거든요. 다 맞아.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반추해 보면 아 우리 엄마가 이럴 때 이런 느낌이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이 돼서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꽝 했듯이 안 듣지. 무슨 얘기야 또 시작이다. 그것처럼 걔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내 말은 들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개별 사건으로 보면 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자녀 입장에서 저는 아직 자녀 입장이잖아요. 보면 전체를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면서 너희 꽝이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네, 분인데. 꽝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 몇 번에 있었던 그런 꽝의 반대가 뭘까요? 당첨이라고. 당첨. 몇 번의 당첨을 보면서 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했구나. 근데 이제 맞아. 그렇게 자녀들이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셔서 네. 그게 네. 사랑이라고 네. 믿고 하신 거니까 아무 의도가 없었다니까. 쓸모없는 꽝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도 내가 건강해졌을 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핑계만 대고 있을걸. 그때 아버지가 말렸잖아. 맞아. 그때 아버지가 말렸잖아. 계속 이 소리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시 진짜 딱 바로 섰을 때 보면 아 그때 이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 꽝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약간 저는 그렇게 너무 죄책감을 안 가지고 그럼 죄책감 꽝도 있을 아무도 것이고 당첨도 있을 것인데 그냥 내가 꽝 없는 엄마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오히려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그 아이도 언젠가 그걸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그때 결국 그 아이는 엄마의 꽝들이 아니라 결국엔 또 당첨들을 보면서 아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노력했구나를 볼 거란 말이야. 오늘 지금 이 마음도 다 똑같을 거고 꽝을 안 하자에 이렇게 매몰릴 필요 없다. 그냥 아 오늘은 꽝이네.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거지. 또 가보자.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내가 또 그랬구나. 오늘 재밌다. 네. 아 네, 미안하다 너무 야 오늘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기들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받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강연에 왔다. 아유 너무 좋았어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얘기는 못하고 또 딸 얘기하고 자기 얘기 하셔야 돼요. 이제 제 얘기 할까요? 네 좋아요. 제가 워낙에 다이어트로 이거가 시작됐잖아요. 체교님을 알게 돼서. 근데 제가 워낙에 통통했어요. 통통하다가 뚱뚱하고 중학생 때부터 거의 60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식구들이랑 뭐 사촌들이랑 아빠 회사 사람들이랑 모아가지고 이렇게 판 벌려서 먹고 놀고 이렇게 먹는 게 되게 엄마도 좋아하시고 아빠도 좋아하시고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다 이렇게 좋아하셨거든요. 먹는 게 흉이 아니고 살찌는 게 흉이 아니었어요. 그 문화가. 네, 그래서 그걸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이렇게 가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아, 살이 찌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았는데 살다가 아 너무 이제 자존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힘들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몸도 좀 아프게 되고 힘드니까 아 다이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운동하면서 식이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코로나 전에 한 10kg를 뺐어요. 그래서 한 60대 중반이었는데 50대 중반까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거든요. 살을 빼고 그걸 또 잘 유지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고 또 진짜 되겠네. 네, 그게 요요가 오면서 2년 동안 70kg 가까이 확 쪘어요. 살이. 그 뺐던 부분보다 더 찐 거죠. 그래서 살이 너무 쪘는데 근데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병원은 그 코로나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겠다 진짜. 맞아요. 네. 제일 힘든 너무 네, 너무 맞아, 힘들었어요. 맞아.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고 이렇게 아우.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맞아. 그런지 사람들 관계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네. 때문이니까. 아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쏜 거를 나도 밑으로 쏘고 옆으로 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쏘는 거는 나는 당연한 거고 위에서 쏘는 거 나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힘드니까 맥주를 되게 좋아하고 술을 되게 좋아해서 술 마시고 이렇게 직장 동료들끼리 마시고 놀고 이런 걸 좋아해서 처음에는 하나 편의점에서 500짜리 하나 들고 가서 마시고 그 다음엔 2개 그 다음엔 3개 근데 거의 병원 그만두기 한 1년 정도는 4개에 10,000원이잖아요. 4개 10,000원. 그래, 4개 10,000원이기 500짜리 때문에. 4개에 10,000원이었어요. 맞아. 퇴근하면서 500짜리 4개에 10,000원 이렇게 한 봉다리 사갖고 가면 하나 뜯고 2개 쓰고 3개 쓰고 4개 뜯고 그것만 먹었어요. 밥을 따로 먹진 않고 그거 먹으면 되게 배부르거든요. 안주거리 조금 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대로 뻗어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일도 힘들고 관계도 힘드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거는 이 그치. 술밖에 없다. 나 이 시간 나를 달래주는 건 이거 이 시간 맥주. 그것 때문에 살았네요. 어쨌든. 네. 그랬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많이 먹고 일 강도 세고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거의 6시 정도에 5시, 6시 퇴근했거든요. 네. 그 정도 퇴근하고 오면은 또 식구들 밥 챙겨주고 애들 챙겨주고 애들 학원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막 이러면서 네, 살았으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랬더니 탈이 난 건데 그걸 몰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딱 체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130, 140이에요. 어이구.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상진이네. 응. 네, 그래가지고 나 누워가지고 선생님 저 EKG 좀 한번 찍어주시고요. 혈압도 한번 찍으세요. 혈압은 문제가 없어요. 뭘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EKG를 찍었는데 리듬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 검사를 쫙 했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이 온 거예요.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나게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낮춰주는 약이에요, 그러면? 네? 그럼 낮춰주는 네, 거예요? 수치를 낮춰주는 약. 근데 그게 시작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 오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빈맥이 생겼잖아요. 그죠. 부정맥이 또 생긴 부정맥이죠. 거예요. 네. 순서대로. 네. 부정맥이 와가지고 갑상선약, 부정맥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다 교수님들이 진료보고 먹으라고 하고 그거 먹으면 좀 한숨 쉬어지는 일을 하면서 숨이 가빴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일을 했거든요. 130이면 네. 한참 뛸 때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막 열심히 뛰어야지. 나와요. 지금 운동하면서 열심히 뛰면 140, 130 이렇거든요. 그런 게 평상시에 그렇게 숨이 가빴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프다고 생각을 못 한 거죠. 일을 해서 버거운가 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 조금 쉬어줘야 되나 보다. 이걸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때가 22년도 1월이에요. 22년 12월, 1월 이때쯤. 네. 코로나 이제 약간 네, 좀 코로나 정상화될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병원 일도 어느 정도 돌아가긴 하는데 근데 일이 버겁진 않은 게 25년을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버겁지 않은데 사람들 관계 그다음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막 이런 거에 너무 힘들어지니까 못 버텨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전남 화순 쪽에 무슨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나이도 좀 있는데 자살을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왜 죽어? 그만두면 되지. 병원이 버겁고 그때 죽은 분의 이유는 다른 병동에 트랜스퍼 가라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뭐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환경이 바뀌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라고 하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랬겠구나. 근데 그렇게 죽기 이전에 그만두고 떨치고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애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나는 대학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이만큼 자리매김을 했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내가 그렇죠. 유지하고 있던 부분이 있고 애들 커나가고 집이랑 이런 거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하고 벌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걸 놓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면 애들은 어떻게? 부모님은 어떻게?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쉽게 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생활에서 이렇게 사람들 관계에서도 힘들어지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병원 때문에 힘들어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구나. 병원이 뭔가 그럼 바꿔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내가 이 일을 놓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놓는 걸 생각을 했어요. 하나 둘씩. 그래서 그때 또 명퇴가 있어서 명퇴 신청을 하고 명퇴 신청을 하고 여기에 받아들여지면 나는 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생각하고 퇴직을 하자. 근데 명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했는데 명태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퇴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퇴직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부정맥을 치료를 할 때 다이어트를 좀 하고 체중을 좀 줄이라고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야 돼. 근데 예전에 살을 10kg 뺐던 적이 있어서 운동하면서 제품 먹으면서 약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약은 워낙에 심장을 빨리 뛰니까 약이 또 근데 큰일 나죠. 먹으면 거기다가 더 마왕 빨리 같은 거 뛰고 먹으면 안 여기가 돼요. 이렇게 붕붕붕붕붕붕 하면서 위험한 그 부정맥까지 있으면 진짜 위험해. 근데 드셔본 적이 있어요? 네, 먹었어요.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은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22년 겨울에. 요요를 찾다가 요요에 관련된 요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보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흐름이 다 아는 의료적이고 뭐 이렇게 수치나 변화나 뭐 이런 걸 다 설명해서 이건 맞는 얘기야. 이건 맞는 얘기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유튜브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스트레스, 잠, 먹는 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11월부터 다이어트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3월까지 한 60대 초반까지 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이제는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러 가면 이게 조금 더 바르게 쓰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더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그 4월 정도에 오프라인을 들으러 그때 우리 갔거든요. 만난 네, 거죠? 코엑스에 찾아가서 그거를 듣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유지가 되고 이게 삶 자체를 고쳐야지만 이게 다 유지가 되는구나. 한순간에 굶고 한순간에 운동 빡시게 한다고 해서 이 한순간에 몇 킬로 빠진다고 해서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를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 계속 해가지고 7월 정도까지 다 감량을 해서 55kg까지, 55kg까지 뺐거든요. 15kg 뺀 거예요. 출발이 나랑 몸무게 거의 같았던 네. 거예요. 7월부터 식단, 운동은 그냥 꾸준히 점핑도 하고, 이나님 아침에 요가도 하고, 네네. 요가도 하고, 식단은 야채찜, 도시락 그러면서 작년 22년 11월 겨울부터는 병원에서 병원 식단을 안 하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병원 식단 나오는 것 중에선 약간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다. 뭐 미역국, 뭐 소고기 묵국, 뭐 이렇게 나온 황태 해장국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같이 곁들여서 계란찜 뭐 이렇게 먹고 제가 도시락 가져간 것도 같이 먹고 밥 조금 이렇게 먹고. 네. 아니 이렇게 이뻐져. 아니 딸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엄마 이뻐져서.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집에서 엄마가 제일 건강할 거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건강하면 걔들도 이제 네, 건강한 네. 시간 문제야.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시간 제한 섭취 해서 보통 6시 전에 먹고 운동 갔다 와서 씻고 자고 아침 안 먹고 병원에서 12시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운동 가기 전에 저녁 간단히 먹고 이렇게 하고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리님 영상 올려주시면 요리해가지고 다 냉동실에 채워놓고 그거 데워 먹고 응용해서 먹고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아이디 닉네임이 202 해방둥이에요. 딱 되네요. 네. 딱 그때부터 나에게 해방을 주자 생각을 하고 해방을 나는 딱 하고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큰 사람이 되었네요. 그러고 나서 너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궁극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우 진짜 애쓰셨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들으니까 나도 다시 리마인드가 돼서 너무 좋다. 자기는? 저는 되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낸 것 같아요. 이 메일이 아니라 그 신청을. 언제쯤 하셨어요? 거의 작년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스 다이어트를 시작한 게 8월 말. 작년 8월 말. 그래서 어제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좀 통통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었고 저도 흉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까지 별로 살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처음으로 몸무게를 쟀는데 앞에 7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What? 7이라고? 7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키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되게 식단 같은 거 좀 막 저염식으로 하고 그런 일반 그런 식단으로 하고 뭐 운동하고 이래서 한 18kg를 뺐어요.
한 3년에 걸쳐서 몇 살 여유 때? 없이. 몇 살 때 했어요? 그러니까 17살부터 한 20살까지 그렇게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잘 좀 많이 뺐네. 빼지고 3년 동안에 그렇게 네, 뺐으면. 그래도 뭐 야채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먹는 선 안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뺐었는데 역시 대학교를 가고 술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되니까.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거의 1년에 1kg씩 찌는 것 같았어요. 그럼 느린 편 아니에요? 그게 되게 아. 느린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이제 낳으니까 그 첫째 낳고는 거의 비슷하게 또 그 낳기 전으로 빠진 것 같은데 이제 둘째를 낳고 나니까 몸무게는 얼추 빠졌는데 이런 뭔가 붓기.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약간 물속에서 부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볼 때랑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로 돌잔치 못 하는데 사진이 평생 남잖아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돌잔치 끝나고 뭔가 운동을 해보자, 아이도 어린이집 보내고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돌잔치는 9월 30일 이런 즈음인데 8월 거의 임박했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저는 이제 뭐 저탄고지도 관심이 있어서 잠깐 발을 들였었고 아침을 원래 잘 안 먹어서 자연적으로 16대 8 그 간헐적단식이 잘 돼 오던 와중이었는데 그 에린님 영상 보고 진짜 그거를 진짜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안 멈추고 쭉 본 다음에 뭐야 최겸님이 누구야? 그리고 막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그 8월 21일에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달라지게 했던 거는 16대 8은 나는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조금 더 타이트해져야 되나 보다. 그래서 18대 6으로 바꾸고 저녁을 원래 먹었었는데 저녁을 안 먹게 되는. 그러니까 잘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저는 막 달리기도 해보고 뭐 절식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그 붓기와 이 살 빠지는 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7kg 정도 빠졌거든요. 8월부터 해가지고. 그 돌잔치인데 몇 킬로 빼서 했어? 그때는 한 4kg? 근데 사람들은 약간 더 뺀 것처럼 느꼈었어요. 주변 분들은.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빠졌지만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막 육아하면서 뭔가 통제 안 되는 것들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최소한 내가 설밀나티를 안 먹는 노력을 해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쁨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맞아. 왜냐하면 내 삶에서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뿐이야. 네. 왜냐면 너무 이제 막 1살이고 막 3살이고 이러니까 그게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막 이런 그러니까 에리님 것도 보고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한두 개 따라해서 내가 진짜 애가 어디 잠깐 집중하고 있을 때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해서 그러니까 지속이 가능하게 그렇게 지냈었고 간식 끊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에너지가 없고 그때 막 붓고 이랬을 때는 에너지가 없고 기분도 안 좋고 막 너무 맨날 힘드니까 막 그런 밥 먹고 먹는 간식이 되게 위로같이 느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식당을 하니까 간식을 할 만한 게 이제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로 베이커리도 많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간식을 안 하고 후식으로 이렇게 먹고 조금씩 줄여나가서 뭐랄까 저는 막 진짜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 먹지는 아직 못했고 할 수 있는 만큼씩 해왔는데 이게 지속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안정감이 됐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라는 건 사람들이 막 나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또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고 또 이만큼 빼도 어차피 돌아갈 거야.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지금은 살 빠졌다 너 그렇게 먹어가지고 되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너무 잘 먹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너무 만족을 하니까 이거는 오래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하루가 흐트러져도 그럼 또 다시 마음 잡고 하면 되지. 그게 저의 그런 스트레스 요소들도 많이 줄여주고 훨씬 삶이 정말 안정화되는 내가 언제 이렇게 편안함을 느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몸무게를 거의 매일 재요. 그때부터 8월부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무슨 음식을 먹고 이게 저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나한테 좋은 게 있고 어떤 사람한테 안 맞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그날 소화도 안 되고 다음날 막 붓고 몸무게도 만약에 증량이 됐다 이러면은 이제 먹었던 거 다 사진 찍거든요. 그럼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서 나는 이거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이거 좀 덜 먹고 아니면은 빼고 뭐 요리할 때도 빼고 하고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점점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붓기 같은 거는
이제 다 잡은 거죠. 네. 제이다. 네. 저기도 제이다. 제이. 아우 진짜 애 키우면서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다들 그냥 네. 비포 사진 보면 상상이 못할 정도의 다 애프터가 돼서 감쪽같이 오셨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듣고 인사할게요. 아유 서운해라. 그러네요. 너무 행복하고 뭐 입에 달린 말 같지만은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너무 감사하고 겸님과 에리님 만나게 돼서 알게 돼서 누가 60이라고 그러겠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눴던 이 많은 이야기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잘 저장. 품고 또 잊어먹으면 돌려보고 음. 하면서 이렇게 평생 해주신 좋은 말씀들 가지고 가고 싶고요. 동생들 만나서 너무 동생들. 즐거웠어요. 목포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네. 오늘 진짜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그 설밀다 끊는 거는 정말 그거는 진짜 신의 한 수죠? 네, 저는 네. 원래 술도 안 마시지만 설밀라티를 저같이 빵 좋아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빵순이였는데 밀가루를 끊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그 막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것도 엄청 보시겠다. 그렇지. 너무 자녀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예쁘다. 엄마가 예쁘게 표현됐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소녀. 감사합니다. 저는 연예인을 쫓아다녀 본 적도 없고요. 누군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두 분을 어느 순간 제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느낀 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신 것처럼 나도 기회가 되면 내가 그걸 행복으로 삼았으면 하는 하나의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좀 돌아가는 길이 될 것 같아서 말은 이렇게 예쁘게 하지만 또 돌아가면 일상으로 떠먹겠죠. 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기억이 남을 거고 제 마음 잊어버릴 때쯤 되면 영상 올라와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온 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잘 하고 오셨어요. 네,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운이고, 한 1년 전에 썼던 사연이어가지고, 안 되고 많은 신청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연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더 많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갈 수 있구나. 에리님 만날 수 있구나. 겸님도 만날 수 있구나. 여기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구나. 유튜브 항상 보면서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소름 돋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전달됐으면 그렇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한 방향이잖아요. 저희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지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도 저렇게 전달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시간에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답으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오늘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이게 딱 저한테 왔어요. 그냥 의식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그냥 한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 네, 그게 느껴지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이 가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생각하게 돼서 진짜 값진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지만 네. 이뤄낸 세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겸님 감사하고. 어쨌든 그 25년 동안 그 병원에서 네. 있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저는 되게 육아에 찌들어 있다가 거의 유일하게 좀 정말 뭔가 영혼 있게 제가 보고 좋아하고 이제 막 삶으로 이제 식사로 옮기니까 저희 남편도 진짜 이거에 관심 많구나 이걸 되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대박 나 이거 됐어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게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막 놀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너무 선물 같고 제 인생이 되게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막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또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 제가 이 식단을 하고 있는데 이 건강한 거를 알려주는 게 혹시나 그쪽이 부담이 될까봐 좀 이렇게 뭐랄까 주저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좋은 거를 좋다고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맛보여주고 좀 더 부지런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생긴 것 같아요. 네. 아우 진짜 너무 축복이에요. 애들 어릴 때. 맞아요. 맞아요. 아, 수고하셨어요. 애기 엄마가 항상 이렇게 뭔가 이거에 찌들어 있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빛나요. 피부 색깔도 너무 예뻐요. 예뻐요. 자기도 안 되게 되시네. 매력적이야. 맞아. 흑진주 같아. 네 분 다 그러세요. 제가 그 영상을 많이 요새 외우는데 그 외운 거 중에서 또 와닿는 게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I want to fulfill the highest, truest expressions of myself, in my human being. 내 인간사로서 나에 대한 표현을 가장 진실되고 가장 하이스트, 가장 높게 표현하는 그런 익스프레션으로 나를 펄필 꽉 채우고 싶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아 나도 내가 그걸 원하는구나 알았어요. 그거를 채우려면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나에 집중을 하고 내가 정확하게 가치라는 부분에 방향성이 있어야 그게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아 애가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다. 얘가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건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럼 걔가 만났어도 잘 살아야 돼. 또 시집 가서 돌아온다 그럴까 봐 또 조마조마해. 근데 방향성 있는 사람은 애가 돌아온다 그래도 그래. 네가 충분히 결정하고 돌아오는 것도 그것도 공부가 되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내가 어떻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온 답이어서 그러려면 나를 진짜 하이스트 되려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지 나를 표현하고 유머도 생기고 아파가지고 무슨 유머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 휴먼빙 내 인간으로서의 그런 거를 그렇게 채워나가고 그렇게 표현해 나간다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걸 아니까 이거는 다 원하는 거 아닐까? 이 표현을 몰랐을 뿐이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원하라고 알려주고 싶어. 나도 AI가 알려줘서 얘가 알려줘서 나 이거 원해. 그게 원하는 내 삶인데 그러면은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 삶이 내 삶이 정말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는 내가 사랑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좋은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말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존재 자체로 그거를 이제 아기 때부터 훈련을 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요. 이번에 영석이 책 나온다? 그렇게 자란 애가 쓴 일기가 책으로 나오는데 근데 나는 그 아들 일기를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책으로 나와서 아들 일기를 보게 됐어요. 387일 동안 그 남극 북극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기가 쓴 일기를 보는데 살짝 떨리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냥 보면서 그냥 특별한 거 없이 되게 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봤니? 그래서 뭐가 편안한가 봤더니 얘는 방향성이 정확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평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럼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느라고 힘들었으면 일기를 쓰면서 다시 리셋. 다시 리셋. 매일매일 그걸 반복을 하니까 그 다음날도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150일치만 딱 보내줬거든? 그래서 그 다음 걸 좀 보내봐. 그랬더니 사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승선일기. 근데 너무 아름다운 책이라 나는 그 또래 애들이 읽으면 힘이 되겠다. 얘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저물어가는 우리들이 읽어도 맞아. 우리가 이 훈련을 안 돼서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맨날 엄마 일기 쓰세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 살게 돼요. 하루에 2번씩 살아요. 하루는 살고 그다음에 2번째 쓰는 건 의식하고 살고 내가 어땠는지를 이제 알아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왜냐면 훌륭한 작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훌륭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밟아서 큰 애도 아니고 다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는 애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걱정 마, 넌 너무 잘 될 거야. 내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디프레스 됐을 때 내가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 야 공부 잘하고 이것저것 잘하고 이렇게 잘해서 잘 된 사람은 너 말고 너무 많아. 그거는 너무 유전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그게 이 요즘 세대 그거지. 내가 막 그랬거든요. 스토리텔링이네요. 근데 진짜 그렇게 정말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배짱 있게 키우면 잘 크더라고. 초등학교 때 그랬을 때 야 네가 아직 중학교 안 보내서 그래. 네가 아직 고등학교 안 보내서 그래. 저한테 계속 그랬었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자각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면은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애들이 되는 것 같아요. 딸도 그렇고. 그냥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과 쾌락의 차이. 네. 잘 알아차리시면서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쾌락을 느끼고 있는 건지 중요하다 그거. 그거 잘 구분하시면 삶이 조금 더 쉬워진다 이해하시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의 어떤 원천은 이제 남한테 베풀 때 사랑을 줄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또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마저도 이걸 하면서 우연하게 그걸 좀 보게 됐고 배우게 되고 있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 이 문장이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 화라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감정적으로 주는 형벌이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형벌이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다면 사실 내가 화낼 일은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스스로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 것 같아요. 또 이거랑 약간 대조적으로 또 사랑이라는 건 남한테 주는 것 같지만 또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남한테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화와 사랑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삶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